일상 속 세금을 알려드리는 세금의 발견. 오늘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10분 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사업자 등록 10분 만에 끝나니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3가지: 상호 정하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인허가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볼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하고 검색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다 까세요. 다 까시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까셔서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서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로그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 제출에 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로 가시면 되는데 개인과 법인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번 영상은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이므로 개인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생각해 두셨던 상호를 적으시고 저는 세금의 발견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휴대전화 번호는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사업장 소재지를 적는 곳인데 내가 살고 있는 주소랑 같다 라고 하면 열을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자동이전 동의함 표시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업장을 별도로 임차했다 라고 하시면 부를 선택하시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테헤란로에서 건물을 한번 빌려볼게요. 자, 주소 1동 1층 1호라고 하고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선택,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업종 입력 수정 버튼을 입력해서 검색을 누르시고 저는 식당을 합니다. 식당, 중식당을 할게요. 중식당. 음식점업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네요. 중식 음식점업 선택하고. 그런데 짜장면 먹고 느끼하니 카페도 한번 해볼게요. 카페. 잠깐만요. 등록하고. 자, 그 다음에 부업종으로 카페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페. 커피를 갈게요. 커피를 검색하면 가공업, 제조업 아니고 다음 피지로 음식점업의 비알콜 커피 전문점. 요거는 커피, 요거는 주스. 저는 커피로 가보겠습니다. 등록하기.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도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하시면 업종 등록 끝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해당 업종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식일 때는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되고요. 통신판매업자 인터넷 쇼핑몰 할 때는 이러한 신고증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 접수해야 되는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개업일자는 이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 날짜, 앞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예정일자를 적으시면 돼요. 저는 다음 주에 시작을 할게요. 임대차,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하면 본인 소유, 남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빌려서 하면 타인 소유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임대차 입력 수정 버튼 누르시고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사업자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거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됐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 테헤란로에서 요거였었나요? 자, 주소 1동 1층 1호 등록. 계약일자? 여기 밑에 있었네. 계약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한 날 지난주에 계약했다고 치고요. 계약기간은 계약일자부터 보통 2년 하니까 2년으로 하고 면적, 임차 면적 등록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이것은 여러 명이 같이 사업을 할 때, 즉 동업을 할 때 쓰는 항목인데요. 공동사업자라고 하면 있음 클릭하시고
공동사업자 입력 수정하셔서 관계 검색 누르시고 배우자, 부모님, 내가 공동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고르는데 만약에 친구나 친척이 아닌 남들이랑 같이 동업을 하는 거면 기타 선택하시고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등록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는 공동사업이 아니라 단독사업이라고 하고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업자 유형입니다. 요건 이제 종교단체, 요거는 비사업자면 요거 이제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인데 대부분 요게 아니고 요 세 개 중에 하나실 거예요. 이 면세는 뭐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알아요. 부가세 면세 사업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면세로 선택하시면 되고, 부가세 면세 사업이 아닌 분들은 일반 아니면 간인데, 간이는 영세한 사업자, 일반은 영세한 사업자 외에 일반적인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영세하다고 하는 건 1년 내 매출액이 4,800만 원도 안 되는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 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입니다. 간이를 선택하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간이를 선택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보고 일반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줄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는 일반 과세자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사업장을 낼 때는 간이로 선택할 수 없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될 걸로 예상되는 사람은 일반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버는 업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간이로 선택할 수 없고, 간이가 배제되는 지역은 상권이 아주 발달한 강남역 같은 그런 곳에서는 간이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또는 간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선택사항이니까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 송달 장소 보시면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서에서 여러가지 우편물을 받으실 때가 있는데 그 우편물을 받을 장소를 고르는 메뉴예요. 이것은 주민등록 주소로 해서 자동 이전 동의하시고 주소를 송달 장소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저장 후 다음 누르시면 휴대전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기 있구나. 요거 동의하시고 알림창 뜨는데 확인 누르시고 저장 후 다음 가시면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허가서라든지 파일 찾기 누르셔서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시고 파일 찾기 누르셔서 인허가 서류 첨부하신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업로드가 되고요. 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면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제출 서류 확인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작성한 서류가 이렇게 신고 서식으로 나오는데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쭉쭉 내리시고 확인이 됐으면 X표 해서 신청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상기 내역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해야 되네요. 상기 내역 확인하였습니다. 요거 확인 누르고 신청서 제출하면 진짜 제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까지는 하지 않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업 크게 번창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